당신은 왜 매일 숨막히게 갓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소중한 에너지를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인맥이 곧 자산이라며 억지로 웃으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승부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왜 스스로를 승지원이라는 고독한 성에 가두고 은둔의 경영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세상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계산 끝에 독한 사람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도려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을 지키고 멘탈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오늘 돈의 주인 채널에서는 뻔한 주식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멘탈을 강철처럼 만들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이건희 회장의 8가지 인간관계 철학을 공개합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이것은 팩트 폭행입니다. 뼈아픈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비로소 삶의 통제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가짜 인맥을 손절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내공을 쌓을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8가지 전략 중 가장 중요하고도 실행하기 어려운 4가지 법칙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것은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뼈를 때리는 팩트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비로소 진짜 어른이, 진짜 승부사가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잊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멘탈을 보호하고 미래의 위협을 차단하는 데이터의 법칙입니다. 독한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 들어온 것은 사실 당신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심이 허술한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먹이 삼아 기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옛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들보다 한 수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미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용서를 나약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다시 웃으며 그들을 내 인생의 울타리 안으로 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이 생각하는 용서는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그것은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석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공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1915년 애니콜 화형식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삼성전자의 불량률은 11.8%에 달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경로했습니다. 그는 구미공장 운동장에 15만 대의 휴대폰과 무선 전화기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시가 500억 원어치였습니다. 직원들은 울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이건희 회장의 무서운 통찰력을 봐야 합니다. 그는 불량품을 만든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실수를 용서한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치욕스러운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불타오르는 휴대폰의 매캐한 연기와 냄새, 그 처절한 실패의 기억을 조직의 DNA에 깊숙이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부사의 용서법입니다. 감정적인 분노는 내려놓으십시오. 복수하겠다고 밤잠을 설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배신과 실수의 데이터를 당신의 머릿속 블랙박스에 철저히 기록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 내 뒤통수를 친 직장 동료, 그들에게 굳이 화내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마음속 장부에서 그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십시오. 용서는 당신의 평화를 위한 선물이고 망각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안전을 위한 방패입니다. 상처는 치유하되 흉터는 남겨두십시오. 그 흉터가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놈에게 속지 말라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것이 진정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접근 권한을 제한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 공원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VIP 클럽이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거절을 못하는 예스맨입니까? 친구가 부르면 나가야 하고 동료가 하소연을 하면 들어줘야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왜 승지원이라는 곳에서 은둔의 경영을 했을까요? 그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주는 피로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인맥 다이어트를 실천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라면 그가 가족이든 10년지기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과감하게 그들의 등급을 강등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아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 만남조차도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초격차를 인간관계에도 적용했습니다.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매일 남탓만 하는 패배주의자들과 섞이는 순간 자신의 내공마저 오염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이 반드시 절교를 선언하고 차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고수는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벌릴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전화해서 회사요, 상사요,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 당신은 같이 맞장 붙여주고 위로해 주느라 진을 뺐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꾸십시오. 그저 담담하게 반응하십시오. 아,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렇게 해결책을 물어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질문을 가장 싫어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클럽의 문지기가 되십시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두십시오.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로비에도 들이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찐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 VIP 라운지로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자원을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유머와 침묵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키십시오. 이것은 독한 사람들의 가면을 벗기는 가장 우아한 처세술입니다. 독한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과 드라마를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화나게 만들고 싸움을 걸어오려고 합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 당신이 말려드는 순간 게임은 그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이건희 회장은 회의석상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내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누군가 변명을 늘어놓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왜? 라고 5번을 물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과 논리적인 질문 앞에서 감정적으로 날뛰던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멘탈갑의 자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 그것을 유머로 받아치거나 혹은 전혀 타격받지 않았다는 듯이 무시해 버리십시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동료가 당신의 책상이 지저분하다고 비꼬았다고 칩시다. 거기서 얼굴을 붉히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책상도 저보다 더 지저분했습니다. 저는 지금 천재가 되는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라고 웃으며 받아치십시오. 상대방의 공격을 농담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들의 악의는 힘을 잃고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는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며 무례하게 굴 때 정색하고 싸우는 대신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까요? 이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척 하면서 당신의 무례함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한 그들은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머와 침묵은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던진 독화살을 웃음으로 튕겨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네 번째 법칙입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구하는 가장 극적인 결단입니다. 우리는 종종 끈기를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존버가 답이다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 잘못된 자리에서 버티는 것은 끈기가 아니라 미련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버티면 추락할 뿐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손가락은 바로 삼성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사업은 그의 꿈이자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막대한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존심 때문에 혹은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끌고 가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그룹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꿈이었던 자동차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빚을 갚고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손절이 있었기에 삼성은 전자와 반도체에 집중하여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혹은 직장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당신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악성부채와 같습니다. 악성부채는 빨리 털어낼수록 이득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쏟은 시간이 얼만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이미 사라진 매몰 비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친구를 10년 넘게 만났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는 외면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투자가 아니라 낭비였구나. 나는 그 길로 그 친구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후 제 인생은 놀랍도록 가벼워졌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똥과 싸우느라 내 옷을 더럽힐 시간이 없어서 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갓생을 살아야 하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발목을 잡는 족쇄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때로는 가족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천륜을 끊는다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독립하십시오.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에게서 멀어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길이고 역설적으로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떠날 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시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손절할 때를 아는 자의 통장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당신의 멘탈과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용서하되 잊지 말고,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유머로 방어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떠나라. 이 4가지는 모두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주도권을 당신이 쥐는 능동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가지 법칙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강령들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어떤 사람들로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독한 사람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당신의 뇌 구조를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승부사 기질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나를 끌어올려줄 S급 인재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환경 설계의 법칙입니다. 혹시 금묵자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너무 뻔한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현대 뇌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 때문에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의 말투, 행동,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모방하게 됩니다. 즉, 당신이 지금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매일 술자리에서 상사 욕만 하는 선배, 주말마다 의미 없는 가십거리로 시간을 때우는 친구들. 만약 당신의 주변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갓생을 살려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달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인재의 욕심이 남달랐습니다. 아니, 욕심을 넘어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것이 그 유명한 천재 경영론입니다. 그는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평범한 100명보다 S급 인재 1명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S급 인재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히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S급 인재가 뿜어내는 에너지와 통찰력이 조직 전체의 물을 흐리지 않고 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주하는 사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겸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 기술자들, 디자이너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건희 회장을 질투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를 자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격차를 만들어낸 원동력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S급으로 만들고 싶다면 B급, C급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은 돈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즉 마인드셋의 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당신이 나태해질 때 뼈아픈 조언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귀인입니다. 저에게도 인생이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는 같이 신세 한탄이나 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 같았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현실은 시궁창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끊고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상을 실천하는 미라클 모닝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목표를 점검해 주는 사람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남 탓을 멈추고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점검하십시오. 영양가 없는 잡담, 남 깎아내리는 뒷담화만 가득하다면 조용히 나가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알람을 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감하게 그 방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멘토를 찾아 나서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은 당신을 춤추게 하지만 독한 사람은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시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 당신을 피어나게 하는 햇살 같은 사람들 곁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찐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6번째 법칙입니다.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침묵은 최고의 반격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독한 사람들은 관심 종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도발합니다. 툭 던지는 무례한 말, 은근히 자존심을 긁는 비아냥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헛소문,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감정의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고 해명하고 억울해하며 날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짠 판 위에서 그들의 룰대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패 게임입니다. 똥 묻은 개와 싸우면 당신에게 묻는 것은 똥뿐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루머와 공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비난, 경쟁사들의 견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기자회견이라도 열어 해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대응은 언제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에 일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휴대폰을 개발하고 품질을 혁신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소음은 그저 노이즈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시그널, 즉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가 침묵하며 쌓아 올린 성과들이 세상의 모든 비난을 잠재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고수의 내공입니다. 말로 싸우는 것은 하수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고수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또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거나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닙니다. 이때 욱하는 마음에 같이 욕을 하거나 따지러 간다면 당신은 그들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투명 인간 취급 전술을 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할 때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말하십시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혹은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그리고 바로 하던 일로 돌아가십시오.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십시오. 상대방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했다가 김이 빠질 것입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더 날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쓰기 위한 전략적 무시입니다. 당신의 멘탈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동네에 개가 짖는다고 해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자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자입니다. 사소한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당신의 갈 길을 가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고함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7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의 목적에 미친 듯이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독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이 시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고 참견하며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 하루하루가 치열한 사람은 남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당신이 독한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혹시 당신의 삶에 빈틈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꽉 찬 사람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1993년은 그야말로 광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삼성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테핀스키 호텔에서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는 무려 하루 10시간 이상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론하고 설파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는 말은 단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오직 삼성의 질적 성장, 세계 1위라는 목표 하나에만 미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몰입해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압도적인 열정과 집중력 앞에서는 모든 잡음이 소멸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의 힘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갓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는 미라클 모닝도 좋고 퇴근 후 영어를 공부하거나 부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로 하루를 꽉 채우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꿈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 때 독한 사람들의 존재감은 희미해집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비아냥거려도 당신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파리가 귀찮게 군다고 해서 파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더 높이 날아오를 뿐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파리는 숨을 쉴 수 없어 따라오지 못합니다. 당신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실력을 쌓고 통장을 불리고 지식을 넓히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저 아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점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처럼 그들의 방해 공작을 당신의 성장 연료로 쓰십시오. 니들이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마이웨이 정신이야말로 이건희 회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승부사의 기질입니다. 마지막 8번째 법칙입니다. 그들에 대한 가십을 멈추십시오. 입을 닫고 품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독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뒷담화의 유혹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동네방네 떠들고 싶어집니다. 술자리 안주로 그 사람을 씹어대면 잠시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당신의 입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당신이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는 한 그 사람은 당신의 머릿속에 공짜로 집을 짓고 사는 셈이 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의 소중한 뇌세포와 시간을 내어줍니까? 뒷담화를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증폭되고 당신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당신의 언어는 거칠어집니다. 결국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그 독한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말라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이건희 회장은 경청의 달인이었습니다. 그의 호는 동행이지만 그의 철학은 경청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 때는 오직 본질적인 이야기, 미래에 대한 통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험담을 하거나 사사로운 가십거리를 입에 올리는 것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고 위대한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품격입니다. 당신이 찐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의 품격부터 높이십시오. 독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차라리 혀를 깨물지언정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은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입니다. 그 귀한 도구를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정 답답하면 일기장에 쓰거나 믿을 수 있는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건강하게 배출하십시오. 하지만 대중 앞에서 혹은 동료들 앞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당신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험담을 멈추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관심의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이야말로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건희 회장의 철학으로 재해석한 독한 사람 다루는 8가지 법칙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핵심은 하나로 관통됩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나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공, 존버, 손절, 초격차, 이 모든 단어들은 결국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당신은 이건희 회장처럼 재벌 총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기업의 하나뿐인 CEO입니다. CEO가 흔들리면 기업은 망합니다. 당신의 멘탈이 무너지면 당신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용서하되 기억하고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고 유머로 받아치고 아니다 싶으면 떠나십시오. 좋은 사람들 곁에
머물고 침묵으로 승리하며 당신의 목표에만 미친 듯이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다물고 품격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독해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냉정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실패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준을 높일 때 수준 낮은 사람들은 감히 당신을 넘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내공, 초격차의 힘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말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당신의 그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며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돈의 주인 채널은 언제나 당신의 경제적 자유와 멘탈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잃어버린 당신의 권력을 되찾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결심을 선언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언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태어날 때부터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냉철한 손절의 미학으로 스스로를 위대한 승부사로 조각해냈습니다. 그는 잡음이 아닌 신호에 집중했기에 초격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기업의 유일한 CEO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한 사람들을 다루는 8가지 전략을 배웠습니다. 이 중 당신의 심장에 가장 깊이 박힌 팩트 폭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누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댓글로 당신의 결심을 남겨주십시오. 단순히 영상을 보고 끝내는 것과 글로 적어 선언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진정한 갓생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공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멘탈갑이 되는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의 말을 빌려 당신에게 전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시작은 당신을 병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